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아웃풋이 한 1000 정도 나오겠다. 세계 7등을. 저희 아래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만들고 오, 머신러닝 엔지니어. 인공지능주 투자해도 되는지 물어보. 들어오세요. 네. 어우, 반갑습니다. 아, 네. 어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저희 모두의 교실 교사 면접까지 오게 되셨는데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된다. 모두의 교실 원장 권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접에 우리 승윤님이 임하시는 각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교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굉장히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꼭 교사가 돼서 많은 학생들과 만나면서 많은 조언들 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승윤이라고 하고요. 보기보다 좀 어려 보일 수도 있는데 자신감이 상당히요. 네, 저는 25살이고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학생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개발자들이 워낙 좀 아이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막 그쵸. 잘 대화 못하고. 근데 저는 이제 남들하고 말하는 거에 좀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확신의 ENTJ. 좋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하시면서 저희 모두의 교실 교사로 지원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모두의 교실을 알게 되었는데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하면서 겪어왔던 그런 걱정들이나 고민들을 분명히 누군가는 동일하게 하고 있을 거니까 좀 조언을 해주고 저도 언제는 학생으로서 제가 모르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제 가치관이 모두의 교실의 철학과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뭐 꼭 AI가 아니더라도 프론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뒤에 서버라든지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머신러닝 분야로 뛰어드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6살 때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6살 때. 저희 부모님이 수학학원을 운영하였어요. 6살 때 처음으로 수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나는 수학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꿈을 접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컴퓨터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암호학 쪽으로 했어요. 현조님의 비밀번호, 핸드폰 비밀번호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한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암호학에는 이제 미래가 없다. 너 그렇게 하면 너 돈 못 벌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도 어쨌든 근본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전에는 공부를 하면 제가 노력을 100 정도를 하면 이런 암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한 100,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아웃풋이 한 1000 정도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머신러닝에 좀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머신러닝 쪽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스타트업에서 재직하고 있어요. 그 회사 소개를 한번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저희 회사는 일단 코르카라는 회사인데요. 저랑 어떻게 보면 경력이 똑같아요. 그 코르카는 2021년 3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거기에 2021년 4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선배분들이 창업을 하셨고 그 선배 중 한 명이 인공지능 세미나를 제가 알려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들은 바가 없었는데 약간 좀 속상했었어요. 아니 약간 자기가 잘 가르쳐 놓고서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면 스카우트를 해가야지 왜 나는 안 불러줬냐. 횡당한 거냐? 네, 완전 제가 이제 막 서운한 티를 내니까 그날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이제 오셔요. 1시간 반을 걸려서 오셔서 저한테 막 회사 소개를 막 PPT를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론적으로만 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스킬들을 실제로 좀 적용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게 됐고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회사에서 많은 피봇이 일어납니다. 피봇은 회사가 좀 지향하고 있는 방향들이
계속 좀 크게 바뀐다는 건데요. 리테일 기업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이제 자사 쇼핑몰들이 있을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예를 들어서 무신사에도 들어가 보면 앞에 배너들이 엄청 많죠. 사람들이 되게 그걸 피곤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 나랑 관련도 없는 것들을 왜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야. 한번 보여줄 거면 나한테 좀 유용한 거라도 내가 그거를 클릭해서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차라리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좀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을 것 같아서 유저들 각각에 맞춰서 개인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추천 시스템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쇼핑몰이 이제 저희 추천 시스템에 맞게 상품들이 이제 추천이 되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추천 서비스 머신러닝이랑 좀 어떤 그 맥을 같이 하는 걸까요? 머신러닝은 결국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무언가를 분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조님이 무신사에서 지금까지 슬랙스를 엄청나게 구매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다시 현조님이 무신사에 만약 들어온다면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무신사에서 구매했던 이력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번에는 어떤 거를 구매를 할까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슬랙스를 좀 많이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좀 슬랙스를 맨 처음에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추천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신사에서 많이 팔린 순으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무신사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인화 추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리뷰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조금 잘 학습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잘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현조님의 취향을 벡터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의 정보를 벡터화를 시켜서 현조님의 벡터랑 이제 상품의 벡터가 가장 비슷한 거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식입니다. 이 코르카라는 회사에서 4년 정도 계셨는데 이 추천 시스템이라는 걸 계속 다뤄오면서 어떤 업적을 좀 하나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되게 이게 반응이 좋았다. 이걸 이 회사에 납품을 해봤더니만 되게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막 이런 거 있을까요? 제 주위에서도 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왜 너네 코르카가 굳이 추천 시스템을 해줘야 돼? 너네가 추천 시스템 제일 잘해? 한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ACM 렉시스라는 이제 렉시스가 레코멘더 시스템의 줄임말인데 렉시스 학회에서 매년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어떤 거를 여냐면 항상 이제 기업하고 스폰을 맺어서 그 기업의 데이터로 이제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대회를 열거든요. 스포티파이랑도 한 적이 있고 트위터 같은 데도 한 적이 있었고 어떤 인도의 굉장히 큰 SNS 기업인데 유저들의 약간 그 2주 동안의 활동 내용을 보고 이 사람에게 이 앱을 추천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설치할 확률을 예측해라. 총 한 2~3달 정도 이어지는 좀 장기적인 대회였어요. 코르카가 거기서 세계 7등을 한국으로 봤을 때는 1등을 했어요. 2등에는 뭐 인텔이 있고 저희 아래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네.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네,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좀 몇십 배 엔비디아를 이긴 굴지의 한국 기업. 실화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우리가 엔비디아를 이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저희는 한 2달 정도 코르카의 ML팀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 꾸준히 했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대회 끝나기 한 2주 전에 근데 정말 무섭게 추격을 해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순위가 역전되지 않고 그대로 끝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평생 그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술안주로 좀 삼지 않을까. 그런 코르카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코르카의 솔루션들을 이제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신뢰를 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마치 홍보팀에서 잠깐 나오신 회사 얘기에서 조금 떠나와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자체로 좀 들여다봤을 때 요즘 되게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떤 직업을 몇 년 안에 대체를 할 거다. 일자리가 뭐 감소할 거냐 아니면 인공지능의 어떤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괜찮다. 뭐 이런 데 갑론을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업자로서 승윤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 인공지능의 앞으로의 미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발언하기 앞서서 밑밥 작업부터 지금 살짝 왜냐면 또 논란되면 안 되잖아요. 뭐 석사, 박사 그런 것도 사실 없고 굉장히 그냥 현업에서 그냥 3~4년 일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체를 하려면. 완전히 대체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함께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인공지능이 이미 의사 국가고시나 뭐 변호사 시험, 그리고 미국에 미국에 있는 수능 있잖아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우등하게 이제 성적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들을 뽑을 수는 없어요. 왜 뽑을 수가 없냐면 모르는 부분을 학습하려는 그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 실수를 하였을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부에서 모델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학습하는 메커니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정 기능은 아직 없다. 맞아요. 그게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감각은 없지만 무형의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좀 배움이 있는? 만약에 그렇다면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그냥 유용한 툴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다행히도 틀린 거를 바로 잡았을 때 지금부터 반말해 알겠습니다. 반말해 알겠습니다. 약간 이것처럼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좀 목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를. 3살, 4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언가를 만져보고 막 쏟아도 보고 이거를 쏟아봐야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정작용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게 이제 좀 학계의 목표인 것 같아요. 현업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되게 생동감 있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3, 4살의 아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애가 나온다면 좀 무섭겠는데요? 요즘 인공지능 하면은 챗 GPT를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GPT를 되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양질의 정보를 내가 GPT를 통해서 얻어내고 싶다. 되게 이 GPT를 잘 쓰고 싶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팁이 있을까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영어로 질문해야 돼요. 영어로? 네. 영어가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한국어로 말하고 싶은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질문을 번역기로 돌려서? 네, 번역기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GPT한테 이거 번역해줘도 해달라고 해줘도 되고 왜냐하면 GPT가 번역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챗GPT가 그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오픈 AI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영어 데이터가 훨씬 많고 사실 한국어 데이터는 정말 미미하게 있어요. 지고 시작하는 거죠. 영어로 질문했을 때랑 영어로 질문하게 되면 좀 물어볼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넓다면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재미로 그런 거 해봤거든요. 제 이름 가지고 이제 뭐 역사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조선의 지리학자 권현조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은 갑자기 어디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승윤님이 면접에 최종 합격을 하셔가지고 우대교실 교사가 딱 됐다. 학생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좀 하고 싶으신지. 제 학생이라면 머신러닝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고 싶고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제가 회사에서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 이력서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쉬움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사실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부트캠프도 열어주고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열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려면 아마 시작을 하는 거는 되게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학회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 이렇게 분석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냥 코드를 그대로 따라친다거나 이 모델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 넣어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서 이런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될까? 왜 이렇게 설정해줘야 될까? 라는 그 왜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배웠을 때 그냥 오케이 오늘 하나 배웠다 라기보다 그냥 이 데이터를 좀 다른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들이 생기고 그거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좀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면 재밌게 조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역시 조금 더 유연하게 3, 4살 아이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엎실로 앞으로 승윤님께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의 개인적인 목표나 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 같은 것이 있을지. 지금 제가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하지만 조금 더 큰 목표는 결국에 제가 만든 어떤 서비스로 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행복들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큰 꿈을 가지고 약간 성취를 하려고 달려나갈 때 결국에 그거를 달성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행복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만약에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을 굉장히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정말 질문 드릴 내용들은 다 드린 것 같고 승희님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면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그 차도리 감독님께서 어린애들, 축구애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재밌게 해, 열심히 하고. 그 문장이 저한테 되게 소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뭔가 그냥 열심히만 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끈기 있게 달리고 좀 행복하게 살려면 재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재밌게 해, 열심히 하고